발달 심리학. 이제 제4장 영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아기는 이제 태어나서 1개월 이후부터 만 2세 24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아기부터는 이제 한결같이 노인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세 분야입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발달의 측면을 보고, 또 한 분야는 인지적인 측면을 보고, 또 한 분야는 사회정서적인 발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영아기부터는 노년기까지 계속 이 세 가지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태내기라든지 신생아기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영아기, 이제 만 2세까지 이르는 이 영아기부터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신체 발달에서 보면 우리 영아기는 무엇보다도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는 빨고 흡입하고 또 이제 마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영아기에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라고, 또 이제 특별히 골격 발달이라든지 또 뼈의 수의 증가, 어떤 단단해지는 경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자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월 한 2 내지 3cm 정도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매월 2 내지 3cm 정도 키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의 머리 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신생아 때 머리 크기가 보통 자기 신장의 한 4분의 1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생후 2년쯤 되면은 5분의 1로 되었다가 성인이 되면 8분의 1로 머리 크기가 이게 8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만큼 비율이 신체적인 균형을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골격에 보는 것처럼도 뼈가 아주 단단하게 경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발달에 있어서 뇌와 신경계에도 아주 다양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구성이 세포체, 수상돌기, 축소계돌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런이 신경의 모든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과 세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포는 말하자면 우리 살처럼 이렇게 다시 손상을 입고 상처를 받아도 세포는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피가 나도 조성이 되면서 아물게 되고, 또 세포는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세포가 자꾸 확장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이 뉴런이라는 신경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한번 다치면 세포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을 다치면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치아를 치료할 때 신경을 죽여버리면 그 이빨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치아는 이제 신경을 느끼지 못하죠. 이처럼 신경은 다치거나 잘라버리거나 하면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경의 최소 단위를 뉴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뉴런들 사이의 좁은 틈을 시냅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신경이 어린 아이, 영아기에 있어서도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뉴런 수가 우리 몸에 한 1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아주 굉장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냅스의 형성, 우리 출생 시에는 이렇게 신경세포 연결망이 조금 느슨합니다. 1개월, 3개월, 24개월 되면 시냅스의 형성, 신경계의 이런 형성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초화라는 개념은 미엘린이라 불리는 지방성 물질이 축색돌기에 막을 형성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수초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냅스가 아주 조밀하게 아주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구조인데요. 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표적인 장소 이름, 위치 이름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 아닌 근 모양의 이 앞부분을 전두엽, 옆부분을 적두엽, 가운데 부분을 두정엽, 머리 뒤통수라고 해야 되죠. 이 후두엽, 그 밑에 이제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고 인지 기능은 주로 전두엽에서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두엽이 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뉴로시스하고 또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것들도 전두엽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발달에서 뇌의 편재화, 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이렇게 편재화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좌뇌는 언어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측면을 주로 다룬다고 한다면 우뇌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공간, 지각적인 그런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뇌가 더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편재화되어 있어서 서로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언어, 문자, 숫자, 기호, 분석 능력, 언어 능력이 이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여성들이 좌뇌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은 주로 좌뇌의 능력을 많이 요구한다. 숫자, 언어, 분석 이런 능력이니까 좌뇌의 기능이 많이 쓰임을 받겠죠. 좌뇌가 뛰어난 학생은 특별히 국어, 영어, 과학, 수학 등을 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죠. 반면에 우뇌의 기능은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래서 예술적은 주로 우뇌 기능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스포츠 분야 이런 것들은 주로 우뇌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운동적인 공간 지각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운해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스포츠, 운전을 할 때 남성들이 주차할 때 더 잘합니다. 여성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운해적인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공간 인식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 공감이라는 차원은 오히려 여성들이 관계적인 심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해가 뛰어나면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상상력, 직관력이 탁월한 것이 운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린아이 이제 영아기에 있어서도 신체 발달, 특별히 몸의 발달 가운데서도 뇌의 발달이 한 인간으로서 아주 중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뇌의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아기 뇌 발달에 적합한 경험이 무엇인가 있는가? 영아기 때 만 2세까지죠. 영아기 때 어떠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 영아기 뇌 발달 영역과 시기에서 보면 이제 주로 정서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중심적으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애착의 문제, 0세에서 24개월까지 어머니와의 애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애착이 안정적인 애착이 있고 불안정한 애착이 있는데 이 불안정한 애착을 하면 아이가 불안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불안 심리를 깨뜨려 버리기 어렵습니다. 불안이 어릴 때 조성이 되면 일생 동안 그 불안을 치료하고 해소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착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 제어, 이제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참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24개월까지 훈련받아야 할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키워서 너무 오냐오냐하고 통제와 제어 능력이 약해졌을 때 지나치게 본능 중심, 자아 중심으로 흘러가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이 숙제다, 과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잘 형성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감을 만들기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수월하고 또 낯선 사람하고도 따스하게 관계를 쉽게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정서적인 유대감이 뛰어난 사람, 영아기 때 특별히 0세에서 24개월까지 이 감정 관리, 애착 기능 이런 것들을 잘 개발시킬 때 이 정서적인 유대감은 더 발달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운동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24개월까지 다양한 신체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2살쯤 되면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이제 만 12개월까지는 겨우 이제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뛰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 24개월 정도 되면은 신체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근육 운동이나 대근육 운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체 각 부분에 있어서 각 부위, 손가락, 발가락, 또 팔 운동, 다리 운동, 전신 운동에 대해서 온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양육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이고 또 사명일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제 감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각과 청각이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면서 오감을 자극하고 활용하는 그런 경험도 이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은 결국 인지 기능과도 연결이 되고 감각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개인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감각적인 기능과 지각적인 기능에서 볼 때 지각은 이제 감각되어 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새롭게 자기 나름대로 내에서 해석하는 기능을 지각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또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오감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들어오고 그 경험을 잘 해석해내므로 인해 가지고 한 아이로서 한 생명체로서 자기의 원활한 기능을 잘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 단계에서 보면은 뇌의 발달에서 영아기에 뇌의 가소성과 초기 경험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가소성이라는 말은 이 가소성이라는 말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유연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면서 환경과 함께 인간의 신체도 인지 기능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측에 나오는 뇌 사진과 우측에 나오는 뇌 사진인데 환경에 따라서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어떤 뇌의
사진이라면 우측에 있는 것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든지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뇌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돌봄과 양육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했을 때 전체적인 발달, 특별히 뇌의 발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고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발달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근육 운동이 있고 소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기는 편의 자세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6주 정도까지는 턱을 들면서 뒤집기라든지 겨우 기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이제 가슴까지 이렇게 2개월쯤 되면은 가슴까지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만큼 운동을 아주 힘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3개월쯤 되면은 이제 물건을 잡으려는 손을 뻗고 당기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죠. 7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기어갑니다. 이제 8개월쯤 되면서 아이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의자를 잡고 서서히 일어서게 되고, 이제 11개월쯤 되면 혼자 설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갑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떤 양육자가 반응을 하고 또 함께 눈맞춤을 하고 스킨십을 하면 아이의 자람과 활동과 능력도 훨씬 더 나아지지만 부모가 돌보지 않고 아이를 계속 눕혀놓는다든지 홀라두면 이런 기능에 있어서 훨씬 더 늦어지고 또 발달이 지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아이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되어주고 또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활동의 어떤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 영아기 때에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 발달, 신체 발달까지 살펴보고 인지 발달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